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초롱방송 금요일자 초롱방송 5월 15일이죠. 오늘이 5월 15일 초롱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클러님 어서 오십시오. 1등으로 오셨네요. 오늘 초롱방송은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지금 시즈오카 하비쇼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어서 오십시오 쿠라자님.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도쿄 마루이의 신제품 라인업들이 일부가 좀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좀 작년 겨울에 발표가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었던 M4 가스블로백 M4도 있었고, 더욱더 관심을 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처음 노출이 된 AA12, AA12 그 자동 산탄총이 아마 굉장히 큰 그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워낙 특이한 메커니즘으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메커니즘을 또 나루이가 답게 이제 개발을 해내서, 예,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루이답게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업체 관계자들이라든지 매니아층들의 관심을 굉장히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또 관심 가질 만한 게 이제 저 하이캐파 튜닝 버전이 있죠. 그것도 좀 볼만할 것 같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에어코킹 리볼버라든지 저기 이제 기차로 되어 있는 그 왕구들, 일부 왕구들도 소개가 됐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소개를 시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트런트런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말 허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참 핵심 멤버분들만 딱딱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드물게 제가 안 늦었어요. 오늘은 약간 제가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오고, 지금 또 시스템 오류 나는 것도 미리 다 이렇게 좀 오류 날 거 미리 좀 미연에 방지를 좀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금요일 정도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M4 특집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투런투런님 바뀌시구나. 허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로딩 노즐 그거를, 그러니까 삐비탄을 넣고 쏘느냐 삐비탄을 안 넣고 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영향이 있고요. 가스 블로우백 기준으로 했을 때 로딩 노즐이 금방 고장 나진 않아요. 뭐 그거는 금방 고장 나진 않고, 전체적으로 원래는 그 메이커가, 허왕님께서 지금 파브 달고 사용하면 로딩 노즐 금방 고장 나죠, 파브는 안 맞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잠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전동건을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텐데, 가스 블로우백 같은 경우라면은 그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다만 그 메이커에서 원래 토출 압력과 적당한 메이커가 계산한 압력을 분출을 해서 삐비탄을 날려보내게끔 설계가 된 제품인 만큼, 메이커가 설계한 파워의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워브레이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노말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덜, 수명이 조금 더 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워브레이크 달았다고 해서 금방 고장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다 가스 블로우백 방식의 핸드건이나 라이플들 다 지금 파워브레이크 걸려 있고, 그런 논리라면은 뭐 진작에 오래전에 구해왔던 애들은 진작에 벌써 망가졌어야겠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금방 고장 날 정도는 아니고요, 허왕님. 근데 제품에 따라선 틀립니다. 제품에 따라선 틀린데, 뭐 전체적으로 제품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즈오카 하비쇼에서는 마루이 제품들 전 세계의 어떤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의 관심을 끌었던 마루이사의 어떤 신제품들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뭐 제가 직접 마음은 시즈오카 가서 하비쇼 가가지고 직접 보고 여러분들께 전달도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뭐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오늘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막 제가 약간 즉흥적인 행동을 좀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시즈오카 하비쇼가 일요일까지더라고요. 일요일까지니까 아씨 그러면은 아까 오후에 아이씨 그러면은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 아침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 비행기 타고 들어올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힘들고 미리 그런 거 가려면은 사실 미리 계획 다 세워놓고 예약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고 또 가면은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뭔가 또 이렇게 또 피드백을 얻어 와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서 가야 되는데 일본에 누구 좀 일본에 우리 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일본에 계신 분 안 계실까 좀 그런 고민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에어소프트건 잘 하는 친구 중에 일본에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친구 있으면 일본에서 이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좀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1박 3일 뭐 이런 1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서 오십시오. 좀 도깨비 투어 우리가 한 대여섯 명 모여서 도깨비 투어도 한번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본에서 실제로 자는 거는 그렇죠. 일본에서 실제로 자는 거는 1박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일정으로 있는 그런 그 뭐 도깨비 투어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하루만 자고가 아니라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저녁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그게 뭐 어떻게 갔더라 아무튼 뭐 실제로 일본에서 숙소에서 자는 거는 하루고 1박만 하고 그 외에는 가는 거 오는 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날짜를 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한 이틀 정도 풀로 이틀 정도 그냥 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에 에어소프트건 쓰는 게 염산맛 초코님도 오셨구나. 그 에어소프트건 쓰는 게 대부분 요즘에는 거의 대만이나 홍콩제라 일본 가서 살 게 별로 없었잖아요. 뭐 전동건 아니면은 오늘 온기만 99번님 저 오늘 에어건 주제는 뭔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 지금 한창 14일 어저께부터 일요일까지 오는 일요일 17일까지 진행되는 시즈오카 메스에서 진행되는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음,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그 마루이 부스에서 지금 신제품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순전히 그냥 철저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가지고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예, 그렇죠. 나온다는 소식이 이미 뭐 전해졌죠. 그래서 뭐 AA12 그게 상당히 그 호불호가 좀 갈릴 거예요. 아무래도 전동으로 나오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루이의 항상 어떻게 보면 마루이의 이 개발 이 패턴을 보면은 항상 그 남들 남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개발을 해요. 지금 GBB 가스블로우백 라이플 빼고는 지금까지 전동건에 있어서는 항상 마루이가 그, 그 마루이가 항상 그 개발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 텀이 좀 길었죠. 아무래도 선두주자긴 선두주자고 그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텀들이 좀 길긴 했어요. 마루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초기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90년도 89년도 마루이 라인업들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장난감 회사예요. 장난감. 아, 그렇구나.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회사. 그런데 결정타로 90년 91년도에 파마스 전동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른 애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전동건이라는 걸, 삐비탄 나가는 자동으로 삐비탄을 쏠 수 있는 전동건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그 마루이가 개발을 했어요. 파마스라고. 그 이전에 마루이건들은 뭐였냐면은 그냥 에어코킹 건이거나 아니면 좀 왕구식에 가스 넣고 쏘긴 하는데 그 가스 슬라이드는 완전히 고정돼 있고 총 그립에 가스 탄창 들어가 있는 진짜 왕구식에 한 발 쏘고 뭐 한 3,000엔 4,000엔짜리 왕구식 가스 핸드건, 아니면은 에어코킹 라이플이나 에어코킹 핸드건, 뭐 이런 수준, 이런 것들 주력으로 만들어 놨고, 가장 좀 선두적으로 좀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던 게 가스 가스 블로우백 되는데 탄피까지 튀는 가스 블로우백 MPL 같은 서브머신건 두 종류를 내놓긴 했어요. 그것들이 아마 조금 실험성이 있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빠른 귀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해클러님. 탄피식 적용되는 거 만들죠. 탑사에서 만들죠. 탑사에서 만들고, 갖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탄피식으로, 탄피식 전동건, 탑사 탄피식 전동건을 구입하고, 뭐 또 다른 것들도 그 유니트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커스텀 업체에서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전동건을 처음 개발하고 이 전 세계 에어소프트건의 붐을 일으키게 했던 선두주자는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마루이임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루이가 이런 전에도 그런 실험 정신을 갖고 재미난 제품, 장난감 수준의 재미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탈피해서 마루이 회사의 어떤 회사 사운을 걸고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던 게 전동건이었고요. 파마스 전동건 이후에 MP 시리즈라든지 M16 라인업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K 시리즈들 나오고, 뭐 수십 종류의 전동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했던 게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을 개발을 해냅니다. 마루이의 베레타 M9을 시작으로. 그래서 베레타 M9을 시작으로 해서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이 나왔는데,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마루이 전동건을 선보였던 혁신이라기보다는 웨스턴함스라든지 KSC라든지 MGC라든지 이런 마루젠이라든지 이런 여타 가스 블로우백 핸드건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특히 최강자는 웨스턴함스였으니까요. 그런 애들을 뒤에 쫓아가는 후발주자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특유의 어떤 그런 저렴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능 위주의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M9을 시작해서 하이캐파라든지 뭐 글록 26C, 뭐 이런 글록 26이었나요? 23이었나요? 뭐 얘네들 만들고 하면서 점점 그 다양한 유저층들을 흡수를 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데들과 웨스턴함스나 KSC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 추월하기 시작한 계기가 마루이의 최고의 그 성공작 중에 하나였던 콜트 콜트로 이제 거의 핸드건 시장을 거의 석권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콜트 이후에 다양한 콜트 라인업 뿌리면서 굳히기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다양한 최신형 자동 권총들 MMP나 XDM이나 PX4라든지 뭐 이런 것들, HK45라든지 뭐 이런 놈들을 또 다양하게 만들면서
P26 뭐 2 버전이라 이런 걸 하면서 거의 명실상부한 전동건과 가스 블로백 핸드건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최강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실험 정신을 항상 그 한 10년 아니면 한 6, 7년 만에 한 번씩은 깜짝 놀랄 만한 실험 정신의 제품들을 생산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패턴이. 그런 어떤 이제 니네들이 우리를 카피해가지고 대만이나 홍콩에서 니네들이 우리 전동건들을 핸드건들을 카피를 해서 팔아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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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새롭게 제품들 내놓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한 것이 제가 봤을 땐 AA10이라고 봐요. 마루이 최근작 중에 5, 7 이후로는 다 개망이던데 오렌지님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지 판매가 좀 덜 됐다라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루이가 요번에 AA12를 첫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M4도 작년 가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공표를 하면서 작년 가을에는 M4가 좀 성능이 썩 그렇게 신뢰도를 줄 만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최대 이슈는 역시 AA12였어요. 그래서 AA1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동건입니다. 전동건인데 전작의 스파스 10이라는 그 유니트를 개발을 해서 모터 하나로 실린더 3개를 움직여주는 바렐 3개가 동시에 발사가 되는 전동 샷건인 거죠. 개념은. 그래서 실제로 스파스 12가 마루이 펌프 액션 스파스 12 자체가 바렐이 3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을 전동화로 전환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링식의 노말 탄창은 상자형 노말 탄창 원래 실총에서 그게 8발 탄창인데요. 12게이지 샷건 탄 8발짜리 박스 탄창인데 그거는 스프링식으로 해가지고 90발이 들어가요. 90발이 들어가서 한번 1초에 얘가 10발이 나간다고 하니까 1초에 10발이 나가니까 각 바렐에서 10발이니까 30발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땡기면은 프로토로 땡기면은 90발이니까 1초에 30발이 동시에 나가는 건데 한 3초면은 그냥 땡 하고 떨어지는 탄량이 되는 거죠. 박스 탄창은 노말 탄창이겠죠. 그리고 전동 탄창은 실총에서 32발짜리 드럼 탄창입니다. 비비 샤워 예 32발짜리 드럼 탄창인데 보면 실제 드럼 탄창이랑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카트리지 보이게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 전동 3000발을 들어 부어요. 3000발을 들어 붓고 AA 사이즈 배터리 4개를 집어넣어서 전동 탄창이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끄는 게 아니라 전동 탄창이에요, 기본이. 근데 전동 탄창이긴 한데 이 방아쇠와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쏘는 건 아니고 방아쇠랑 연동돼서 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럼 탄창이 전동 탄창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매 탄창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AA12 자체 가격은 지금 예상으로는 약 5만엔 내외가 되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만엔 정도. 그리고 전동 탄창 같은 경우는 한 10,000엔 정도 내외가 되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만엔이면은 허왕님 지금 현재 5만엔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HK416이 얼마에 팔리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쿠라자님이 비슷하게 맞추시는데 최소한 5만엔이면은 100에서 한 110만원 정도 지금 책정하겠네요. 대부그루가 됐건 뭐가 됐건 대부분 마루이 전동 EBBR 전동 쇼크 주는 EBBR 같은 경우 가격대들이 보통 일본 현지에서 5만엔 46,000엔에서 5만 5천엔 사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일본에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그거 한국으로 안 팔아요. 그러면은 홍콩이나 대만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받는 전동거 416이라든지 417 같은 거 가격대들 417도 6만엔 안 넘을 거예요. 5만 몇천 엔이에요. 그거 지금 한국에서 얼마에 팔아요? 답이 나오겠죠. 제가 예측하는데 뭐 가격을 저거를 신규 총이기 때문에 테스트 어떤 성격이 크고 하니까 뭐 한국 내 총판에서 뭐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최소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잡을 것 같아요. 416 대부그루가 7만엔 정도 되죠. 7만엔이고 현재 한국에서 얼마죠? 한 150만원 하나요? 135만원인가요?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현재 그런 추세로 보면 한 100만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도 뭐 한 15만원 17만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드럼 매거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만한 그 트리플 A 있죠. AAA 조그만 AAA 4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급탄 스위치 같은 경우는 드럼 매거진 하부에 있는데 키고 이제 발사를 하면 되는데 그 이 방아쇠랑은 연동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어 그 전용으로 설계된 모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모터는 그 여러분들 사진 좀 많이 보셨어요? 공개된 사진 보면은 모터가 개머리판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터라든지 저기 전동 저기 기어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용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머리판 스톡 쪽에 투명 바디 사진 보시면은 모터가 스톡 쪽에 들어가 있고 뭐 좀 약간 좀 희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스톡에 배치되고 뭐 그리고 일반 노말 전동 기어박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 EBBR 블로백 그렇죠. 새로운 형식의 기어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어박스가 새로운 형식일 수밖에 없겠네요. 저기 세개 트리플 실린더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뭐 기존의 기어박스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모터가 개머리판에 들어가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도 저기로 들어가죠. 저 개머리판에 배터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좀 재미난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세 개 가변 호법 챔버가 들어가 있고 세 개의 그 바렐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볼트 위에 장조 손잡이를 당기면은 볼트가 오픈이 돼요. 거기에 그러면 마루이 전통적으로 그 호법을 조절을 하는데 사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호법 장치들이 세 개가 다 달려 있어요. 바렐마다 각각 호법 장치가 틀려요. 바렐마다. 제가 지금 이걸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KSC 앰프 퍼프디노 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이시면은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볼트를 오픈했을 때 그 호법 장치예요. 호법 장치가 세 군데가 달려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법 장치가 이렇게 세 개를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실린더 노즐도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딱 들고 있는 거 프로포션은 이렇게 딱 들고 있죠. 그렇게 프로포션이 뭐 실총 자체가 그렇게 뭐 프로포션이 멋있는 총이 아니라 그렇게 뭐 딱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명 시스루 모델, 그 투명 모델인데, 이걸 좀 끌게요. 투명 모델인데 보시면은 개머리판 뒤편 요 중간쯤에 모터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아, 지금 이게 투명은 잘 안 보이시는구나, 여러분들한테.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드럼 탄창과 박스 탄창이 들어가고요. 박스 탄창은 90발 스프링 방식이고요. 드럼 탄창은 3000발이고 전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드럼 탄창은 별매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 가격은 한 10,000엔 정도 안팎으로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머리판 이렇게 좀 미끈하게 되는데, 개머리판에도 그 모터가 위치해 있지만 개머리판에 미니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밋밋해요. 약간 표면 자체는. 개머리판을 열면은 여기 미니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스프링 탄창 90발, 이쪽이 드럼 탄창 3000발 입구죠. 요거는 총 밑에. 예, 여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개머리판에 검정색 모터가 들어가 있죠. 아마 모터 토크가 굉장히 좀 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독특해가지고 부피가 좀 크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위에 부분에 이게 장전 손잡이에요. 마치 초창기의 AR-15 시리즈들 비슷한 장전 손잡이가 위에 달려 있는데,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은 이렇게 볼트가 오픈이 돼요. 그래가지고 호법을 조정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탄창 삽입구네요. 수동 장전되는 건 아니죠. 호법을 조정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종관인데, 실총은 이게 프로토 샷건이라 실총은 프로토랑 세이프티만 있는데, 마루이가 이제 이걸 세미까지 집어넣은 거죠, 스위치를. 그래서 세이프티, 중간이 세미, 오른쪽이 프로토. 매거진 릴리즈가 방아쇠울, 지금 보시면은 실총과 똑같이 매거진 릴리즈가 방아쇠울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볼트를 오픈하면은 구멍이 아니라 다이얼이 3개가 나와요. 이게 이제 호법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바렐, 중앙 탑 바렐, 그리고 라이트 바렐, 이렇게 3개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법을 똑같이 맞추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호법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쏘는 것도 재밌는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두 개는 좀 두 개는 약간 좀 직선거리로 해주고,
나머지 한 개는 좀 앞에서 떨어지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더 멀리 좀 날아가 약간 뜨더라도 약간 더 멀리 날아가게 한다든지 다르게 맞춰 가지고는 한 번에 거기를 그 제압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재밌는 놈인 거죠. 지금 바렐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안쪽에 바렐 세 개가 이렇게 스파스 시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제품이니까 심플해 보이는데 앞모습이고요. 앞에 총구 모습.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뭐 도색이 됐거나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체형이에요. 소염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칼라 파트를 적용한다면은 제가 예측하는데 뭐 별도의 플라스틱 주황색 오렌지 소염기를 이 앞에다가 장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지금 예상 무게가 무게는 지금 예상 무게가 자료를 보면은 그 무게가 4.2kg 정도 4.2kg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839mm. 본체는 모나카 방식으로 좌우 이렇게 좌우로 될 것 같고요. 좌우로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금속 프레임이 좀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삐걱거리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슬링이 원래 요번에 판매되는 요번에 보여줬던 시제품에는 없었는데 완제품의 최종 완제품에는 그 건슬링이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5만엔 정도나 5만엔 조금 못 될 거다. 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 부담되게 메시지 하나가 왔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게는 4.2kg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4.2kg에서 4.5kg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탄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탄속이 일본 현지 내에서 탄속이 75m/s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0.5에서 0.6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속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게임을 뛴다고 한다면은 극악 파워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굉장히 좀 심한 탄막을 형성할 수가 있어서 게임의 흐름에 좀 많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거를 서바이벌 게임에 채용을 한다면은 뭐 몇 가지 요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스 탄창, 그러니까 드럼 탄창 말고 그냥 일반 노말 박스 90발짜리 노말 탄창만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핸디캡을 주면은 게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탄속이 왜냐면 탄속 자체가 일본 현지 기준 탄속이 0.5줄 0.6줄 밖에 안 되니까 물론 한국에 들어오면 0.2줄 미만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귀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워브레이크도 당연히 3개가 돼야 되겠죠. 반자동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죠. 반자동만 쓰게 하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마루이가 이놈을 내 놈으로 해서 지금 빠른 귀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거 커스텀해서 기관총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마루이가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기어박스를 개발을 해서 선보였어요. 가장 큰 의미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동일한 유닛을 사용하면서 혹은
어, 개선을 해가지고 튜닝된 이 시스템, 이 3바렐, 이 트리플 바렐 시스템을 다른 기관총에다가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유닛 자체는 모터 개머리판 쪽에 들어가고 굳이 이 그립을 굳이 그립을 고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거 해피에서 옛날에 나왔던 매그 240 M240 매그 기관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회사의 중기관총들류가 지금까지는 독자적인 기어박스 쓰거나 뭐 마루이 M14 유닛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M60에다가 하고 했는데 이 녀석을 걔네들은 용적량이 충분하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지원하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난 현상이 있겠죠. 옛날에 건파워에 15년 전쯤에 15년 전쯤인가요? 건파워에 그거 만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엘파로 네자루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4연장 지원하기 4연장 기관총 만든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벙커에다가 제한적으로 이동을 못하게 벙커에다 거치해 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게임에 쓰는 그런 것도 건파워의 기사가 한번 올라온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어박스 4개가 아니라 마루이에서 기어박스 하나로 피스톤 3개를 우겨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피스톤 자체가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그 지금 자료 사진들 얘네들이 공개한 자료 사진들 보면은 이게 그 피스톤 모양이 사각 저기 그러니까 피스톤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처음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피스톤이 이게 사각으로 된 피스톤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사각 피스톤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저기에 응용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마루이가 마루이다운 실험 정신을 갖고 재미난 장난감을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마루이에서 요번에 신제품으로 오픈을 한 이 AA12 전동 산탄총 같은 경우는 한 번 쏠 때마다 네 발씩 나가는 세 발씩 나가는 트리플 바렐 및 트리플 실린더를 적용을 시킨 정말 재미난 전동 산탄총을 만들었다. 소위 말해서 전동건 피스톤이 3개가 들어가서 3개의 바렐에 비비탄을 한꺼번에 3발을 쏘는 거죠. 그래서 초당 10발 정도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설명했던 유튜브에서도 초당 10발을 발사한다고 하니까 초당 10발이면 3개 바렐에서 초당 30발이 나가는 거죠. 초당 30발이면은 분당 1800발을 뿌릴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물론 뭐 게임 때 그렇게 뿌릴 만한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뭐 저 하이스피드 전동건들이 초당 뭐 12발에서 15발 정도 쏘는데 실제로 실전에서도 그만한 연사 속도를 다 쓰지는 못하죠.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그 1초에 뿌리는 게 진짜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1초에 그냥 30발을 쏘는 거예요. 광지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1초에 30발을 뿌려야 되는 괴물이 탄생이 된 거죠. 무게는 4.2kg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무겁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4에 이런 거 저런 거 광학 장비 다 달고 뭐 앞에 이거 저 보조 손잡이 달고 막 이러면은 사실 4kg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얘를 가지고 그 얘만 심플하게 딱 갖고 뛰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 지원하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이에서 정말 재미난 제품이 나왔다. 지금 예측으로는 판매는 발매 시기는 여름에서 가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합의쇼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면은 이미 개발 끝나고 다 작동을 시킨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가을, 겨울, 여름에서 가을은 너무 빠르고 겨울 정도쯤에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달쯤 전후로 해서 빠르면 12월 달 전후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재로 커스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5만엔 정도 전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엔 전후가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면은 또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 탄창 같은 경우는 한 10,000엔 전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아직 뭐 저기하지는 않은데요. 그 배터리는 미니 배터리를 쓸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8.4V 미니 배터리를 얘네들이 적용을 해서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뭐죠? FET 페로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어떤 전력 손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좀 알뜰하게 많이 쏠 수 있게끔 지금 뭐 많이 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거 뭐 누가 8.4 미니 배터리를 여기다 넣고 쏘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리튬 폴리머라는 막강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리튬 폴리머 3셀 정도 11.1V 리튬 폴리머를 11.1V 리튬 폴리머 3셀 2100mAh 짜리를 가장 RC 시장에서는 가장 대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그 녀석 정도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잭은 그러면은 저런 RC 잭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딘스 잭을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지금 ABS를 만들고 ABS 바디인데 그 부수적으로 그 레일은 안 나와요. 본체는 레일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제가 그 해외 유저들 반응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레일은 조금 안타깝게도 레일을 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전동건에 사용할 리튬 폴리머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RC 비행기를 하니까 그쪽으로는 발이 넓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사이즈의 배터리는 충분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어떤 레일이라든지 이런 이게 실총에도 그렇고 액세서리, 지금 빠른기아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너무 밋밋해요. 얘가 지금 뭐 레일이 없어요. 레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밋밋해, 너무 매끈한 거지. 그러니까 겉에가 지금 그게 지금 최대의 단점이에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막 피카티니 레일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달아가지고는 택티컬 장비로 만들어주는 게 요즘 추세고 트렌드인데, 거기에는 최대한 어떤 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관이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루이 노말 제품에 원활하게 레일을 세팅할 수 있는 그 서드파티 메이커에서 그런 옵션 부품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느냐,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산탄총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탄총에 저기 광학 장비라는 건 웃긴데, 아무래도 최소한 밑에 앞에 손잡이와, 그러니까 3면 레일은 최소한 달려야겠죠. RIS 버전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AA12 실전에 쓰거나 이거를 택티컬하게 변환된 모습을 찾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근데 그거는 고증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해 가지고는 레일 갖다가 박아놓고 레일에다가 수직 손잡이 달고 옆에다가 슈어파이어 끼우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택티컬 분위기를 내고 싶은,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에어소프트건들이 택티컬 분위기를 추구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오면은 제일 먼저 옵션 파트 메이커들이 달려들어서 관련된 옵션 파트를 빨리 만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트리거F라든지 뭐 몇몇 국내 업체들도 빨리 이거를 좀 입수를 해가지고 관련된 옵션 파트들을 만드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선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부 레일, 그리고 앞에 프론트에 저기 M4 RIS처럼 3면 레일을 딱 달아주는 거죠. 뭐 3면이 됐건 뭐 4면 위에 4면이 됐건 레일을 달 수 있게끔 어떤 그 어댑터, 어태치먼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마루이 AA12의 바디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레일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광학 장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 프레데터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화로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프레데터스에서도 그 에드리안이 주인공 남자 그 용병 출신 에드리안이 이거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탄을 쓰는데 뭐 그렇게 크게 활약은 안 해요. 크게 활약은 안 하고 아무튼 좀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자동 샷건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로 이게 가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근데 이게 어떤 그 새로운 재미난 신제품이긴 한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멋있는 디자인의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신기한 제품인 건 사실이고 재미난 방식의 작동 방식의 제품인 건 사실인데, 스파스는 스파스 12가 마루이에서 트리플 바렐 형식으로 만들었죠,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마루이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핵심적인 기어박스 유닛이라든지 이런 걸 저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머리판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머리판에 이렇게 개머리판에 배터리 들어가는 거는 얘네들이 지네들 8.4V 미니 배터리 600mAh였나요? 뭐 그런 배터리를 들게끔 집어넣게끔 하는데, 이 공간 정도면은 11.1V 리튬 폴리머 11.1V 2100mAh 배터리 집어넣으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마루이가 정말 사람들 눈 번쩍 뜨일 만한 재미난 제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얘는 그래서 마루이가 기존의 저기처럼 굉장히 좀 기어 박스 뜯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AA12 자체는 뭐 이 제품 자체는 2005년도 디자인이에요. 2005년도 디자인인데 2005년도 디자인인데 원래 원형은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원래 원형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 자료 많이 나와 있는데 오토 샷건 같은 경우 원래 원형이 이게 AA12 저기 톰슨이 70년대 초 중반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다시 재개발돼 가지고 그 에치슨 어설트 샷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뭐 실총 자체도 샷건을 분당 300발을 쏠 수 있으니까 뭐 말 다 한 거겠죠. 그리고 실총 자체는 5.2kg 나가고요. 드럼 탄창 32발짜리 드럼 탄창 하면은 7.3kg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무게에 무시무시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A12 같은 경우 프레데터스라든지 익스펜더블 같은 데서 익스펜더블 시리즈에서도 그 헤일이었죠. 그 흑인 아저씨, 대머리 흑인 아저씨가 신나게 쏘죠. 그래서 쌀벌하게 쏘는데 근데 이게 그 아저씨가 쓰는 게 12게이지 일반 12게이지 벅샷이나 슬러그탄이 아니라 프래그탄이죠. 프래그10이라고 초소형 유탄 같은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프레데터스에서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폭발탄, 그러니까 저 프래그 12를 써요. 그래서 실총으로는 정말 앞에 있으면은 정말 항복해야 될 장난 아닌 제품이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은 그래서 마루이에서 나오는 거고, 아마 뭐 전 세계에서는 뭐 이게 최초의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거 외에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그 마루이에서 발표된 제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또 사로잡았던 놈은 뭐 여러분들 뭐 당연하겠지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M4, 가스 M4. 가스 M4가 기차총은 이제 완구고 그래서 기차총이라든지 에어코킹 리볼버는 여기에서는 뭐 논외로 하고요. 가스 M4가 또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제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스 M4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상. 왜냐면은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그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이 녀석이 그 처음에 발표되고 이렇게 테스트 사격을 보여줬을 때는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좀 많이 버벅댔어요. M4 MWS 버전. 그래서 그 좀 버벅댔는데 이날 어저께 다시 딱 발표를 해주면서 이 동영상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인 작동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마루이 페스티벌에서 보여줬을 때는 기화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생가스가 그냥 푹푹 뿜어 나오고 그런 좀 꼴불견을 보여줬는데, 어저께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그 묵직한 어떤 그 반동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프로토로 4, 50발 연속으로 쏴도 전혀 문제 없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마루이가 그래서 그 마루이가 지금 봤을 때는 그 마루이의 어떤 신뢰도가 높은 마루이 호법 방식을 제대로 세팅해주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가스 블로우백을 보장을 한다면은 어떤 GBBR M4 좀 늦은 감은 있지만 M4 GBBR 시장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출시 전이긴 한데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거는 뭐 아직은 뭐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크게 뭐 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얼마만큼 작동 성능과 신뢰도가 높으냐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그렇죠. 유튜브 지금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라코트로 이렇게 코팅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스 M4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M4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그 전형적인 지금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면은 그 전형적인 마루이 그 터치감이 느껴져요. 가스 M4가. 이 마루이 터치감을 뭘 의미하느냐면은 요즘에 나오는 마루이 그 깔끔하게 나오는 메탈 바디에 전동 블로우백 라이플들 있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정말 깔끔한 예쁘장한 장난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노말가스 써요. 마루이 애들은 무조건 기준이.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걸 딱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쁘다. 근데 그 딱 그 전동건에 쓰이는 그 메탈 바디 알루미늄 그 다이캐스팅 메탈 바디거든요 얘도. 근데 우리가 지금 마루이가 지금 내놓는 416이라든지 이런 쏜모드 전동건 메탈 바디 그 수준으로 지금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낫긴 하겠죠. 탑코트 세라코트 마무리가 되니까. 근데 그 딱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퀄러티 범주를. 그러면은 이거는 좀 중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취향에 따라서 이 취향에 따라서 이 가스 핸드건이나 가스 그 라이플들 M4 라이플들 보통 요즘엔 기본으로 메탈 바디가 나오니까요. 그 다들 취향에 따라서 다들 그 바디에 대한 그 리얼리티를 많이 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저기 각인이 뭐 타각으로 돼서 이렇게 찍힌 거냐 아니면 뭐 아니면은 그 그냥 저 레이저 프린터로 레이저 저기로 찍은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마루이 같은 경우는 딱 그 메탈 바디 수준이 그러니까 KSC 수준이나 KSC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그거보다 좀 더 깔끔한 수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메탈 바디인데 정말 그 프라임처럼 빠릿빠릿하고 정말 각 탁탁 져 있고 막 샤프하게 생기고 정말 정말 딱 보면 아 정말 멋지다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바디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이노카츠처럼 정말 터프함 말 그대로 그냥 아까 이거 전투 중에 갖고 온 듯한 느낌의 정말 좀 터프하고 정말 좀 단순 무식해 보이는 정말 밟아도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터프함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노카츠틱한 바디에. 근데
마루이의 메탈 바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이노카츠 바디처럼 좀 터프하고 좀 벙벙한 거 좋아하고 약간 좀 그 각인도 좀 시원시원스럽게 탁탁 찍혀 있는 거 좋아하는 실축 매니아들처럼 그 어떤 좀 리얼하고 좀 터프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마루이 그 바디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루이 가스 블로우백도 그러면은 또 뭐 프라임에서 나오려나? 단조 바디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 다른 데서 그것도 그래서 뭐 혼용될 수 있는 옵션 파트는 엄청 쏟아지겠죠. 아무래도 마루이에서 만들 거니까. 그리고 그 마루이 제품에 대한 그 기존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타 홍콩이나 대만 메이커에 비하면은 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전동건에 한정된 얘기겠지만 마루이가 지금 만든 가스글로백 앰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판매가 된다면은 마루이가 판매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탐탁치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마루이 이거 나오자마자 사면 이거 내가 진짜 어느 분이 그러죠. 마루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위험성도 있다고 봐요. 내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마루이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상태에서 판매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오면은 마루이 터치를 좋아하고 어떤 신뢰도라든지 작동성 동작과 작동성이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루이 제품의 특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나오면은 집탄성이나 사거리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게임에 GBB 전용 게임이나 GBB 게임에 충분히 갖고 나갈 수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글쎄 일단은 저도 조금 우려되긴 해요. M4 같은 경우는 지금 마루이가 자신감의 발로해서 M4를 저렇게 띡 하고 내놨는데 이미 M4들은 이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벌써 최소한 5년에서 6년 이상을 M4에 대해서 웨스턴함스 M4를 시작을 해서 최근에 최신형 M4들까지 뭐 바이퍼나 이노카츠나 아니면은 KSC냐 아니면 GHK나 뭐 이런 WE나 VFC의 2015년이나 이런 제품들이 이미 M4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마루이가 거기에 가격 면에 있어서 승부수를 어떤 그 메리트를 갖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해서 잠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마루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축은 전동 블로우백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핸드건과 그래서 핸드건 시장에서는 마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WE나 KSC라든지 뭐 여타 KJ웍스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마루이는 대신에 전동 블로우백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도 인정받고 신뢰도를 인정을 받아서 서바이벌 게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쏨모드라든지 AK74처럼 처음 나왔을 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착을 했다고 봐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동건 시장에서.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동 블로우백 라이플들을 쏟아내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먹히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잘 흉내를 많이 안 냈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전동 블로우백 방식의 전동건들이 나오는데 마루이에 비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 시장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루이는 순수하게 가스 블로우백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루이는 지금 이제 막 가스블로백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막 그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호한데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마루이는 이제 가스블로백 라이플은 시작 단계이고
기존의 KSC라든지 WE라든지 VFC라든지 아니면 M4로 특화되어 있던 몇몇 바이퍼라든지 이노카츠나 뭐 이런 업체들의 제품들과 계속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루이의 어떤 그 가스블로백 M4가 얼마만큼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왔을 때 가격과 성능에 대한 신뢰도, 집탄성과 사거리가 얼마만큼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KSC의 KSC M4나 KSC KTR 03이라든지 이런 수준의 작동성과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집탄성과 사거리를 확보한다면은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 거고. 근데 마루이 제품 저 가스블로백 M4도 지금 6만엔 정도, 지금 6만엔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이것도 6만엔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120, 30만원 하는 건데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그 정도 가격이면은 사람들이 돈 조금 더 보태서 바이퍼 제품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마루이가 이거는 참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블로백 시장은 정말 마루이의 도전이 어떻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루이가 가스블로백 M4를 내놓는다면은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고 싶은 욕심은 납니다. 그래서 만약 국내 판매가 된다면은 저도 건샵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좀 빨리 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A12도 가급적 국내에 출시가 되면 최대한 빨리 좀 리뷰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이 M4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가가 6만엔 전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가격 자체는 KSC KTR이 얼마였죠? 가격이? 일본의 현지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KTR이 좀 더 싸죠 아마. 그래서 지금 마루이가 아무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루이가 만든 것들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부 다 독자 생산, 독자 설계 방식이기 때문에 독자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혼용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고, 물론 뭐 KSC랑 WE 방식 다 틀리니까 조금씩 틀리고,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웨스턴함스 계열 뿐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마루이 제품이 나와서 얼마만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느냐는 마루이 제품을 위한 커스텀 업체들이 얼마만큼 또 낼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이제 지켜봐야 될 재미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그 핸드건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하이캐퍼 골드 매치. 그래서 커스텀형 하이카파라고 할까요? 아무튼 탄창 자체는 기존의 하이카파랑은 사용이 가능한데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커스텀이 됐다고 해요. 하이카파 골드 매치 버전이. 그래서 뭐 각각의 좀 기존의 하이카파에서 조금 불만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호법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오면은 또 재미난 게임용 핸드건이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존의 AA12라든지 가스 블로백 M4에 비하면은 좀 임팩트는 좀 적겠죠. 하이카파 연사 버전 국내 출시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중에 K 스콜피오 제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다렸던 제품이기도 해요. 저도 블로그 보고 동영상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제품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사연은
해외에 뭐 판권을 판매를 한다 뭐 그런 사연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좀 안타깝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총계에도 제가 좀 감정적으로 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는 분명히 에어소프트건 혹은 이 RC 사업의 RC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력 테크닉은 굉장히 낮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그 퀄리티는 높고 기술력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것들이 제품화되고 하나의 상품화가 되고 하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요. 인간적으로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 그러면은 결론은 트리거 해피나 캘리버처럼 국내 시장은 거의 뭐 제품 만들면은 뭐 한 10% 미만으로 잡고 나머지 다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제품들의 그 장벽, 해외 수출 장벽이,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장벽들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물론 이제 일본 내에서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나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인기를 얻곤 있어요. 잘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게 일부 제품에 하는 거지, 한국의 트리거 해피나 캘리버 제품이 일본에서 뭐 최상위 제품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인기를 얻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최소한 대만이나 홍콩 그런 업체들처럼 어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들도 좀 뒷받침이 돼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총포 규제법, 이 에어소프트건 규제법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제조업체들이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되거든요. 국내 내수 시장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법으로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누가 이걸 정상적으로 개발을 하고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있게 내놔가지고는 국내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본은커녕 대만이나 홍콩의 어떤 그런 에어소프트건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한국 분명히 저력이 있는데 제대로 못 살리고, 애들 장난감에 뭐 이렇게 한 번에 취급을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유망한 사업들이 막 사장돼 버리고 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동건은 전 세계 최초로 파마스가 일본에서 나왔지만 아카데미가 제2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파마스를 카피하건 뭘 하건 간에 저는 아카데미가 제2호 전동건을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카데미가 나온 엘파로 나오니까 국내 최초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쓸 수 있는 엘파로가 나왔어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아카데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프라모델, 그저 그런 왕구 수준의 프라모델이나 왕구 만드는 회사로 그냥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기술력도 되고 다 되는데, 개발 의욕도 있는 분들 계시고 한국에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개발진들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그게 너무 좀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드론, 지금 염산마 초코님 드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진들이 드론 컨트롤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고 했어요. 근데 제도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우리나라는 또 이런 뭐 하늘에 띄우는 거 굉장히 병적으로 막 그 병적으로 싫어하잖아요. 북한 무인기 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고 고도 제한 안에 뭐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해 가지고 고도 제한 안에 뭐 안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규제 대상이지 지원 대상이거나 적극 장려해 가지고 기술 개발해 가지고 해외에 뭘 이런 걸 판매하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야.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지금 벌써 중국의 DJI가
그 관련된 드론이라든지 컨트롤러로 인한 매출액이 어마어마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이미 올리고 있어요. 중국 DJI가. 근데 좀 안타깝죠. 전동건이나 에어소프트건이나 드론 시장을 한국에서도 정부가 좀 뒷받침을 해주고 최소한 발목 잡기만이라도 안 해줬어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진짜 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처참해요. 부품 하나 살려면은 진짜 해외, 물론 이제 기존에 샵에서 사는데 부품 하나하나가 다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거 제가 방송 통해서 뭐 말할 성격은 아닌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전에 그 유병헌 씨 그 사업체 창조경제 지원금 뭐 67억인가 뭐 지원이 됐다. 언딘인가 그 저기 해양 그 저 잠수업체도 뭐 얼마가 뭐 지원하는데 정부가 뭐 보증 서 가지고 뭘 얼마를 지원했네. 이런 소식이나 들리고 하니까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아이들한테는 해로운 존재다 이런 식으로 각인시켜 놓고 하니까 뭐가 발전이 되겠어요,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오늘 특히나 어저께서부터 마루이가 시즈오카 하비쇼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배도 아프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해외에 한식을 알린다고 해외에다가 뭐 한식 레스토랑 만든데 뭐 안에 뭐 김치를 알리나고 뭐 샵을 만드네. 그 한식재단인가요? 전직 대통령 사모님께서 그 깊숙이 관여하셨다 한식재단.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어떤 기술 개발을 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이제 저쪽으로 미는 거죠. 뭐 삼성이라든지 LG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너희들은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런 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이런 저기 RC 항공산업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가장 큰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런 취미 활동에 좀 인색하고 취미 활동에 색안경을 끼고 그거 애들이 하는 거 장난감 다 큰 어른이 그런 걸 해. 이런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취미 시장이 너무 지금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드론 사업에 진출하면은 규제 풀리지 않겠냐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는 뭐 마루이 신제품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루이가 그 괴물 전동건 오토 전동 샷건을 AA10이라는 오토 전동 샷건을 지금 만들었고 가격은 뭐 한 4만엔에서 5만엔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창은 박스 탄창 90발 박스 탄창 기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초당 10발씩 3개의 바렐이 한 번에 초당 30발을 쏟아내는 괴물이다라는 거. 무게는 4.2kg. 그리고 드럼 탄창은 별매로 판매를 하는데 전동 탄창으로 나오고 가격은 만엔 전후가 된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루이 가스블로백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거의 완성본이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성능도 안정적으로 내고요. 다른 애들 평균 평타 정도는 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나오면은 취향에 따라서는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접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캐파 개량 버전 나온다라는 것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리고 뭐 또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게임들 많이 못 뛰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게임들 잘 조심해서 또 뛰시고요. 언제 한번 제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전에 한번 제가 농담식으로 말했던 거 일본 현지 내에서의 EBBR 구매 그거는 한번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 누가 있나 좀 알아보고 있고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일본에서 에어소프트건 현지에서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와서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페 주소를 쳐드렸는데 그 카페는 뭐 회원분들에게만 오픈을 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적인 일을 얘기를 하거나 불법 장비에 대해서 다루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최소한 카페 회원은 제가 아는 신분이 확실한 분에 한해서만 회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 광제로 커스터님 또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저기 몇몇 분들 지금 가입 대기된 분들은 제가 내일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 연락처 보고 문자 드리고 전화를 드릴게요. 저랑 통화하셔서 어느 정도 신분이 좀 확인이 되신 분들만 제가 이제 가입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이제 카페에다가 좀 정보성 글들 좀 올릴 거예요. 뭐 이런 마루이 신제품들 사진도 쭉 올릴 거고. 완성형 에어소프트건이 불법 아니죠. 왜 불법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입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뭐 마루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초롱방송 다른 데다가 후기 좀 많이 올려주시고 또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들은 다시 보기로 초롱방송 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다시 보기는 일주일까지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전 방송들은 제 유튜브 초롱방송 유튜브에서 초롱방송이나 초롱이 아빠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셔가지고 채널 뭐 구독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 방송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제가 주소 알려드렸는데 초롱TV에요. 초롱방송 초롱TV니까 다음 카페 초롱TV니까 오셔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내일 문자 드리고 전화통화 직접 하고 나서 가입 신청을 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이제 제품 정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뭐 공동구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공동구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일본이나 대만에 가서 직접 에어소프트건을 좀 구입해가지고 한국에 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좀 고민도 좀 해보고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요.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1시간 25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많이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가 안 나왔었구나. 마루이 콜트입니다. 그래서 마루이가 그 핸드건 시장에서 이제 거의 명시상부하게 강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던 콜트였죠. 얘는 조금 나중에 나왔던 시리즈 70이고요. 콜트를 숙성시켜서 최고의 제품으로 나온. 그래서 콜트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트리거 F에서 스틸킷 나오면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노바킷인가요? 그 노바킷 그 2차 생산 버전 2가 나왔는데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콜트가 굉장히 유혹을 하는데 능력이 안 됐나 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오늘 5월 15일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월요일날 10시에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 하비쇼가 일요일까지 하니까요. 그때마다 또 제가 정보를 좀 취득을 해가지고 습득을 해가지고 뭐 새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도 너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꼭 좀 가입 신청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후기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어디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10시,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